너무 초췌하다. 시원하게 샤워를 했고요.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보통 저녁을 4시 반쯤 먹거든요. 짜잔! 오늘의 저녁입니다. 이번에 미역국을 정말 맛있게 끓였어요. 미역국을 먹을 때는 2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생일일 때 생일날 미역국 끓여 먹죠.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못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원서를 총 4군데 넣었고 3군데가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면접을 한번 봤는데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서류 탈락했고요. 세 번째도 서류 탈락했어요. 첫 번째 면접을 본 곳은 총 3명이 면접을 보는데 제가 3번이었어요. 근데 모든 질문에 첫 번째를 저만 시키는 거예요. 저 먼저. 그니까 대답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 물어보자마자 그냥 응? 저한테 준비되셨죠? 바로 대답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을 때 그 1번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죠? 물론 순서가 그렇게 영향을 있는 건 아니다 하겠지만 그래서 1번이셨던 분이 됐더라. 공고를 보니 나 떨어뜨린 거 아쉬울 거야. 뽑은 사람들 나보다 일 못할 거야. 아이고 고소해.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고소했으면 하는 싶은 사람들 있죠. 혹은 진짜 막 저 새끼 고소하고 싶다 이럴 때 있죠. 밥 먹을 때 들깨가루를 좀 추가해보세요. 아이고 고소해 하면서 목소리가 중요해요. 아이고 고소해. 미역은 완도 미역이에요. 고기도 있어. 왕고기 좀 피곤하고 몸이 지칠 때 소고기를 먹어요. 어제도 차돌박이랑 소갈비랑 먹었거든요. 꽃살 먹었어요. 꽃살이 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시켰는데 고기가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탁탁 얹은 다음에 고기가 좀 넓잖아요. 거기는 간장 소스가 특이해요. 그 소스가 하나도 안 돼. 은은하게 맛있어. 거기 들어있는 파가 진짜 진짜 오래 걸린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가만히 이끌어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이 고기와 짜장면과 간장과 나란히 이게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싸워. 가만히 이렇게 딱 미끄러지면서 간장이 톡 쏘고 그런데 고기가 정신적으로 힘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뭘 해도 정신적으로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책을 읽어도 드라마를 봐도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산책을 해도 달리기를 해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도 고양이들이랑 놀아도 맛있는 걸 먹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힘이 안 날 때는 힘이 안 날 때는 그 나의 정신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이 힘이 안 나는 것이 몸이 힘이 안 나는 것과 일맥상통할 때가 있어. 몸이 힘이 안 나서 정신이 힘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정신이 힘이 안 난다 싶을 땐 몸이 힘이 나는 걸 해주세요. 저는 그게 소고기거든요. 원래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햄버거를 잘 안 먹는데 그 소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소고기가 주는 시너지가 있어요. 소고기를 잘 안 먹는 게 2가지인데 소 냄새가 많이 나는 거랑 그 소의 눈알이 생각이 나요. 막 애절한 그 눈빛 있죠. 근데 어떻게 내 체력을 위해서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딱 그걸 먹으면 나랑 소가 합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힘이 막 이렇게 내가 힘이 나잖아요? 몸이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정신도 힘이 나요. 그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랑 정신이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가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둘은 계속 교류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몸은 내가 컨트롤하고 정신이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정신도 내 거고 몸도 내 건데 우위관계가 없다. 내 정신보다 내 몸이 먼저 갈 때가 있다. 내 몸이 나를 끌어줄 때가 있다. 내 정신을. 그래서 내 몸이 하라는 것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썼던 자소서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다시 봐도 이게 어떤 회사에 들어갈 만한 일단 그래도 처음으로 서류 붙었던 자소서. 기아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 땡땡땡이 적합한 이유를 기술하세요. 저만의 회사 선택 기준은 몸과 마음입니다. 첫째, 직주 근접입니다.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이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이를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땡땡땡은 자택에서 약 30분 거리로 통근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이어온 외국어 학습을 지속하며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만남을 통해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온 분야를 확장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땡땡 사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챗GPT 안 쓰고 제 솔직한 마음을 쓴 거예요. 직장을 가질 때 뭐가 제일 중요해? 직주, 근접. 집이랑 가까운 게 중요하잖아요. 그 집이랑 막 진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데 핵이 막 넘치게 막 저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뽑아봤자 한 달이 뭐야? 2주 정도 지나잖아요? 다크서클 이렇게 나기고 지하철 다 치이고 진짜 페인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집이랑 직장이 멀면.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직업은 자택근무. 저는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전 이걸 쓸 때 거짓으로 쓰는 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직종에서 추구하는 역량과 능력이 나랑 뭐가 맞지? 내가 여기서 왜 일해야 되지? 두 번째 입사한 곳에서의 마지막 질문은 고객 또는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 및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에 대해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명동에 위치한 안경점에서 판매 과정에서 영어 통역을 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울리는 안경테를 추천 및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할머니께서 다른 안경점의 영수증을 들고 안경을 찾으러 왔다고 해서 다른 직원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일이 있었습니다. 영수증만 보고 해당 안경점의 길 안내를 해주는 직원에게 백발의 할머니는 짧은 영어 단어로 언짢음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로 해결하기보다 바로 달려가서 영수증의 이름부터 확인했고 우리 안경점에서도 찾아야 할 안경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선글라스를 전달했지만 손님과의 오해를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마케도니아에서 거주하는 프랑스 할머니셨고 영어로 충분히 해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 맞춤형 영어를 통해 우리 안경점의 영수증은 핑크가 아니라 옐로우라는 것을 강조하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농담으로 왜 우리한테 선글라스만 맞추고 돋보기는 핑크 안경점에서 맞추었냐고 우스갯소리를 던지자 할머님은 볼이 발그레지시며 쑥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only here에서만 안경을 맞추시라 농담을 던지며 포옹하고 배웅해드렸습니다. 안경을 찾으러 왔는데 내가 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다는 거를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파악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다? No 핑크! 옐로우 리시트. 그래서 옐로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왔었던 거를 제가 딱 기억이 났어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 간 사람인지 구경하다 간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 밑에 파란색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근데 파란색 아이라이너를 잘 안 칠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칠했을 때 처음 봤을 때도 야 대단한데 저 쉽지 않아. 저 칠하고 다니는 거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저 사람 보통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파란색 아이라이너 딱 보는 순간 어머 우리 손님인데? 아니야 저분이 뭔가 지금 영수증을 잘못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핑크 아니고 이제 옐로우 영수증이다 했는데 잠깐만 핑크 영수증 뭐야? 할머니 핑크 영수증 뭐야? 저쪽에서 안경 다른 거 맞췄어? 이랬더니 저쪽에서는 돋보기를 맞췄다는 거였어. 아니 할머니 영어 이수준 여기는 선글라스 맞추고 저기에서 왜 돋보기 맞춰? 여기서 돋보기 좀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막 only here, reading glasses here, 선글라스 here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일하는 데서 꽤 큰일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이 고객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 고객은 기분이 언짢아지고 이거 정말 잘 해결한 사건이거든요. 이 고객 응대가 제일 쉽지 않아요. 자소서를 쓰고 나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내 삶을 견고한 언어로 되짚어볼 수 있다. 그전까진 일기로만 끄적였다면 주어 서술어 맞지도 않고 구조도 없이 토론볼론 결론 없이 인과관계 없이 대충 썼다면 그리고 내 감정만 실토하고 하소연하는 일기만 썼다면 자소서는 내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그 상황이 그려지도록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럼 마지막 거 한번 입사 지원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명확하게 써있어요. NCS 기반
자기소개서. 진짜 나 NCS 뭔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진짜 NCS 기반 자기소개서라는 걸 봤을 때 NCS가 저 뭐라고 읽혔는지 아세요? 나상실로 읽혔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나상실 기반 나상실이 자기소개서. 아니야. 자, 1번.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 등은 무엇이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지원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기술이 없어요. 없어. 언저리 경험도 없는 것 같아. 없어.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저에게 직무가 주어졌을 때 제 핵심 능력은 곧 반복입니다. 반복. 어떤 지식이든 기술이든 반복하면 익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은 성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르쳐. 막 처음에 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반복은 성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내가 뭐 했고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내가 대학원에서 일단 3년간 공부를 하느라 다른 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까지 저는 10년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전시회 서포터즈, 카페 바리스타, 게스트 하우스 매니저, 키즈 카페 안내원, 식당 서빙, 홀댄스 강사, 동물학습 선생님, 어린이 공연 배우 믹스대, 눈물놀이 시간 강사, 안경 환풍기 만듦 등등 다양한 직종을 해오면서 개발된 주된 능력은 빠른 상황 판단력과 임기응변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무수한 반복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땡땡에 입사하여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도 어떤 업무든 성실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반복을 통해 통달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인트가 뭐야? 나는 지식과 기술은 없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기술은 뭐다? 일단 들어가서 반복하면 다 생기는 거다. 아니 들어가서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서 지식이 기억이 안 남고 기술이 습득이 안 되는 사람이면 나가리지. 그냥 누구든 솔직히 지식과 기술은 그 일을 계속하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는데 10년 동안 직장 한 번 안 들어가고 알바만 했는데 뽀뽀 싶겠어? 근데 저는 1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아르바이트로 경험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하루 단기 알바라도 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3가지 자소서를 봤는데 내가 봐도 재미있게 자소서를 쓴 것 같다. 근데 뭐 일단 나만 즐거웠으면 됐지. 떨어지고 붙고가 뭐가 중요해. 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힘들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좋은 거예요. 취업이 된 것보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 근데 붙으면 어떻다? 붙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붙으면 좋다. 근데 떨어지면 더 좋다. 이런 마인드로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전 자소서를 쓰면서 나를 많이 상실한 것 같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쨌든 지난주 한 주도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나 자신을 칭찬하고 이번 주도 원서를 넣고 싶은 곳이 3군데 정도 더 있거든요. 얼마큼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토익 시험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자소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